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상 예방과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드리는 리앱쌤입니다. 오늘은 잠실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 높은 타워가 보이고요, 옆에 호수도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어렵사리 차한식 감독님 모시고 운동에 관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있죠. 네. 다들 뭐 또 조심하시고, 또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나 대회들이 많이 없으니까 감독님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사실 답답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훈련을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감독님이 예전에 운동을 하셨던 경험을 한번 더듬어 보면, 처음 또 운동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운동이 시작되셨나요? 처음에 운동은 배고프니까 있고, 네. 이제 옛날 얘기지만은 네. 처음 바로 운동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우유하고 빵을 준다고 하니까 네. 워낙 많이 굶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엘리트 코스로 가게 된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은 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게, 처음부터 마라톤을 하신 게 아니시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다른 종목을 하시다가 마라톤 선수로 국가대표로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또 좀 특이하죠. 네, 네? 그 이력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아, 배드민턴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나름 그래도 뭐 서울시 대표로도 선발됐고 네. 좀 잘 나가는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육상 대회에 나갔다가 입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육상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었고, 네. 마라톤은 이제 그 2시간 16분 15초라는 그 문홍주 선배의 그 기록을 깨게 되면은 1억이라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상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 할 때마다 중계 방송을 했거든. 와, 그 당시 1억의 가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그렇지, 되나요? 그렇지. 네. 와, 엄청난 네. 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체육 주임 선생님이 배드민턴은 비인기 종목이고 육상은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너는 육상으로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특기자를 육상으로 쓰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감독님은 배드민턴 선수로서 또 마라톤 선수로서 전향하게 됐는데, 마라톤 선수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것들은 없나요? 당연히 힘들었지. 배드민턴 선수의 자세와 육상 선수의 자세는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배드민턴은 근력 운동의 무산소 운동이고 마라톤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네. 자세 자체가 다른 거지. 순발력을 높이기 위한 배드민턴의 자세는 한 번에 딱딱 그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되어 있는 자세였고, 네. 마라톤은 무르르듯이 가야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자세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거진 한 6개월 이상을 사실은 적응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참 나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뭐 경호 역전 마라톤, 통일 역전 마라톤 이런 이제 역전 경기가 많았어요. 네. 선수도 많았고 그랬는데, 배드민턴 선수를 하다가 육상으로 갔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시 경호역전 대표 선수로 15명을 뽑는데 네. 내가 13번째로 뽑혔어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지. 그렇게 자세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대표로 뽑혀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유능한 감독님들께서 자세도 그렇고 뛰는 방법도 그렇고, 더군다나 또 3학년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해주고 고치는 걸 해줘가지고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내가 적응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또 마라톤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군요. 그렇지, 그렇지. 더 빨리 된 거죠. 네. 그렇게. 감독님, 그러면 마라톤 선수로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뭐 죽고 싶었지 뭐. 황영조 선수 후배지만은, 네. 영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난 뒤에 한 얘기가, 정말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거는 영조뿐만 아니라 모든 마라톤 선수는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체계화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오직 그냥 운동만 많이 하면은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마라톤 선수가 다 그렇게 달리는 차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위에서 막 그냥 떨어져서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 운동선수를 한 거죠. 네, 그러면 그 힘든 시간으로 마라톤 선수를 끝마치고 나서 또 느끼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목표가 난 항상 국가대표였어요. 다른 생각은 안 해요. 내 목표는 무조건 국가대표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내가 생각을 좀 짧았구나. 내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좀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너무 목표가 국가대표라는 그 한정된 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딱 국가대표가 되고 나고 나니까 목표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은퇴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게 이룰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의욕적으로도 확 죽어버린 거죠. 없어요. 차라리 애초부터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목표를 했으면은 아마 국가대표가 아니라 좀 더 잘 뛰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갔지만은 네. 그때 목표는 무조건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근데 국가대표를 또 넘어서 또 올림픽 대표까지 했잖아. 이러니까 운동에 대한 의욕이 탁 떨어지는 바람에 확 은퇴해버린 거예요. 네. 감독님, 그러면 감독님이 국가대표 생활하시고 올림픽 선수로서 생활하셨을 때 그 달리기와 마라톤의 문화랑 감독님이 지금 보시는 현재의 문화가 어떻게 좀 다를까요? 그때는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네. 맹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선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운동을 안 하면은 뒤처진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가더라도 뒤에서 운동을 하고 그런 문화였거든. 네. 근데 지금 요즘에 같으면은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냥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굉장히 편하게 지도를 하고 선수들도 정신력이 옛날만큼 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죠. 그때의 마라톤 문화는 정말 선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저 선수한테 추월당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많았죠. 같은 동료라 그래도 치열하게 경쟁을 한 그런 시대였고, 네. 그 다음에 장비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과학적이지 않고 뭐 조깅하라고 만들어 줘봐야 쿠션만 있는 신발로 뛰는 그런 세대였고, 요즘에는 뭐 장비, 뭐 먹는 거 모든 면에서 그때하고는 월등히 다르지만은 지금은 그때처럼 그러니까 간절하지가 않아요. 선수들 자체가. 지금은 선수층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자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들이 간절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코 난 못 뛴다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일본은 지금 세계적으로 마라톤 대회 가면 중상위권, 네. 거진 10위 안에 최소 3명 정도는 항상 들어요. 여자들 선수들 같으면 거진 최상위권이고, 남자들도 10위 안에 한 2~3명은 최소한 드는데 우리는 지금 거진 하위권이거든. 그게 우리가 훈련을 못해서도 또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 선수들보다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단 좀 더 타이트한 운동이 안 되고 좀 정신력이 그때보다는 조금 좀 덜하지 않느냐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엘리트가 아닌 마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기록에 비해서 지금 기록이 조금 더 좀 상향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마스터스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IMF 이후에 2000년부터 2006년, 5, 6년도까지 막 마라톤 붐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도 2시간 30분대 뛰었거든. 네. 그런데 지금도 2시간 30분대예요. 예? 뭐 조금 잘 뛰어야 뭐 20분대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크게 없거든. 네. 마라톤 인구는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좀 특정 브랜드나 다른 사람 얘기에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확 빠져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꽂히면은 생각이 안 바뀐다고.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너무 유행을 잘 탄다. 누군가 좀 잘 뛰는 사람이 뭐 이렇다 그러면은 그걸로 확 쏠리고 네. 또 절로 쏠리고 하는 건데, 훈련 방법도 굉장히 획일적이지만은 네. 했던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훈련 방법이 이런 거죠. 1952년 헬싱키 마라톤에서 네. 인터벌이라는 그 훈련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네. 근데 다른 모든 훈련 방법은 다 바뀌어도 인터벌이라는 훈련 방법은 안 바뀌었거든. 네. 그만큼 훈련의 효과가 좋다는 얘기거든. 인터벌은 안 바뀌었어.
다른 훈련은 다 바뀌었어. 그러면은 우리도 그걸 바꾸고 가야 돼. 근데 우리 마스터서는 인터벌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터벌을 몰라. 그냥 자기한테 맞는다 생각하고 인터벌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인터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틀만 조금만 바꿔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20분 뒤에 확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A라는 선수가 항상 서비스를 해. 네. 그런데 B라는 선수는 항상 3시간 1분을 뛰어. 네. 근데 훈련은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선수는 대회와 나가면 항상 예를 들어서 2시간 59분은 꼭 뛰어. 근데 B라는 선수는 똑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서비스를 못해. 그게 왜 그렇겠어요? 훈련 방법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방법만 바꾸면은 쉽게 갈 수도 있어. 두 번째, 서브3 한 선수들은 자기 감각을 알아. 네. 이미 벌써 자신감이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아 요렇게 뛰면은 서브3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가는 거고, 서브3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 좀 편하게 뛰어야 되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해. 항상 3시간 1분 뛰던 사람이 딱 서브3 하고 나오면은 내가 왜 옛날에 왜 저렇게 뛰었을까? 단 1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 생각의 전환, 훈련의 방법이 딱 전환되면 충분히 감독님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훈련 패턴을 못 바꾸고 너무 집착했던 훈련 과정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앞으로는 또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훈련의 패턴이나 생각을 좀 바꿔서 다양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나한테 맞는 훈련이 있거든. 지도자한테 받는 사람이나 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에 도달 못한다는 거는 내가 못 뛰어서 또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은 두 번째는 훈련 방법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패턴을 바꿔야 돼. 네. 그런데 그 패턴을 어떻게 바꿀 줄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전문 코치나 감독님한테 의뢰하면 충분히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가 그 선수에 맞는 훈련법을 바꿔줘야 돼. 그게 또 유능한 지도자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그냥 똑같이 하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선수는 계속 안 되는 거고, 되는 선수는 계속 되는 거야. 감독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같이 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독님은 오늘 함께 하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전해주는 게 대해서 나도 또 좀 불안해요. 네. 사실 좀 답답했었거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좀 없었는데 네. 오늘 또 이제 영준 씨랑 이렇게 만나는 바람에 네. 이렇게 팍 얘기해 버리니까 나도 좀 마음도 후련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엘리트 선수들도 그렇고 마스터스 우리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패턴을 한번 바꿔봤으면 싶은 생각이 나는 해요. 지금까지 마라톤에 대한 얘기 차은식 전 국가대표 감독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부상 예방과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드리는 리앱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